그는 늘 사람들 맨 끝에 서 있던 사내였습니다. 장터에 사람이 몰려도 관아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도 그 사내는 언제나 마지막 자리에 있었습니다. 앞서려 하지 않았고 밀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례가 오면 서고 오지 않으면 돌아섰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름 대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쓸모없는 사내, 말도 없고 기백도 없는 놈, 절에서야 어디 쓰이겠나? 사내의 이름은 이도연이라 했으나 그 이름을 부르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도연은 쉰을 훌쩍 넘긴 나이였고 마을 변두리 초가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웃음소리도 다툼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도연은 닭이 울기 전 일어나 마을 어기 우물부터 쓸었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쌀 한 톨 더 생기는 일도 아니었지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사내는 왜 저리 나서나? 알아주는 이도 없을 터인데. 그러니 평생 저 모양이지. 도연은 그 말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다만 못 들은 척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은 늘 비슷했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물 쓸었소? 그러하오. 허리는 괜찮고? 아직은.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왜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지, 왜 늘 뒤로만 물러서는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젊은 시절 한때 관아에서 그를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천한 신부는 아니었고 재주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술이 들어가도 밤이 깊어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비가 사흘 밤낮으로 내렸습니다. 산은 물을 머금고 있었고 개울은 점점 불어나 마을을 위협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 둑이 터지는 것 아니오? 관아에 사람 보내야 하지 않겠소? 관아에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켜보라는 말뿐이었지요. 비가 가장 거세던 밤, 결국 마을 위쪽 둑이 소리를 내며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횃불을 들고 뛰쳐나왔고 아이 울음소리와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도연은 사람들 맨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도포 자락을 붙잡고 말 한마디 없이요. 그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기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크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낮게 말했습니다. 저 아래부터 막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뭐라 하였소? 예전에 물길이 나던 자리요. 그곳을 먼저 막아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사람처럼요. 사람들은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도연이 가리킨 곳에 돌과 흙을 쌓기 시작했고 물살은 서서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큰 화를 면했습니다. 날이 밝자 사람들은 그제야 도연을 다시 보았습니다. 어찌 그걸 알았소? 전에 이런 일을 해본 것이오? 마을 어른이 물었을 때 도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한때 수리일을 맡아 관아에 몸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만두었는지, 왜 이 마을로 내려왔는지 아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 눈이 다르더이다. 그러하오. 이제는 앞에 서도 되지 않겠소?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에 서면
보이는 것이 많아지요. 나는 지금이 편하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도연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맨 끝에 섰고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를 지나칠 때 사람들은 한 번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뒤에 서 있다고 가벼운 것은 아니더이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긴 세월의 무게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끝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는 사람들 맨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끝자리는 빈자리가 아닙니다.